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은 먼저 성명서 낭독을 한 이후에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남의 미래를 인질로 잡은 정치적 오만과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위의 위원 율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잖은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1급 체제를 넘어서 돌파구를 만들며 충남의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권태와 구태의 야합으로 스스로 걷어차버린 쪽이 있습니다. 바로 김태흠 지사와 국민의힘입니다. 그들은 통합을 줄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4년 연말부터 충남 전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하며 수차례 논의를 거쳐온 자신들의 행동조차도 기억 못하는 듯 합니다. 국가적 위제로 본격화되기 전부터 스스로 추진해온 사안을 두고 이제와 줄속이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줄속이란 말입니까?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줄속이라는 말은 추악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예산과 권한을 들먹이며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요구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지방자치법과 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민주당 도정조차도 5천억을 넘지 않은 채무 범위에서 안정적인 도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김태흠 도정의 충남도 채무는 약 400% 증가한 1조 5천억 원으로 총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역량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통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권한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통합은 무작정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전략 속에서 산업과 재정을 고도화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충남 전역에 석유화학 산업을 포괄하고 권한을 광역으로 전략으로 묶으며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확장 조항이었습니다. 일부 문구만 떼어내는 왜곡된 형태는 정책 비판이 아니라 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악의적 선동이며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식 명칭조차 의도적으로 비틀어 부르며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닌 여론을 왜곡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정치 행태이며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질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멈춰 세우겠다는 태도, 자신이 주도하지 못하면 판을 깨겠다는 권력 집착입니다. 공적 권한을 사적 위지처럼 휘두르는 전횡이며 공공의 미래를 정치적 계산 속에 가두는 오만입니다. 충남의 미래는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국민 여러분, 통합이 멈춘 이유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발목 잡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내일은 전략적 계산의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무리를 말하고 누가 정치를 계산하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충남의 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정치에 대해 도민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예산군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일동. 네, 혹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들었고요. 이 통합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부산대사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광역권들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기초님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게 광역위에서 물론 말씀은 있으셔요. 근데 이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왜 요번에 해당 사안 저희와 경북이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농업계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계에서도조차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민의힘에서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계신 시민사회단체를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불과 광역위원회 일로서 한정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혹시 도시재생 사업을 기억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결국에는 최일선에 있는 시군구 위에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 광역정부에서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여기 계신 기자분들 잘 아시지만 그쪽은 계획을 수행하는 거고 시행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 결과 구청사, 저희 세무서 그리고 충남고속 정비공장 자리에 이미 보금자리 아파트 같은 거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면 결국에 이것이 광역의회와 기초단체단체가 분할할 것이 아니라 충청,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인 것이라 무엇을 먼저 앞두고 뒤로 두기엔 좀 어렵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역위원님들은 이거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을 어떻게? 어제 10시에 충남도 위회에서 이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네. 했는데 또 이제 기초인 분들이 그 부면님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시니까 이미 뭐 다 하시고 목소리 내셨는데 좀 온도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 전문을 보시면은 광역위원님들이 하시는 것과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좀 방향성의 차이와 그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산미디어뉴스 손상혁입니다. 의원님께 이제 질문 드릴 게 예산굴의 기초위원으로서 예산굴의 그 미래에 대해서 행정통합이 되면 피해와 뭐 장점 이런 거를 더 주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기초위원으로서 광역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예산 국면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회견문 작성을 한 4가지 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출마자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원분들과 함께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제 선거법이 지금 선거 기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직 도지사님의 실명을 몇 차례 이상 거론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재고 원수님이 아마 다음번 6.3 선거에도 또 도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급하지 못하는 거여서 부정적인 부분은 전혀 담지를 못하는데요. 그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는 이런 좀 첨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장항선 라인을 타고 오시다 보면은 신령을하고 삭교역이 굉장히 특이해요. 충청남도 안에서 유일하게 지상에 붙어 있는 것이 신령을하고 삭교역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장비 중량의 물건을 철도 컨테이너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을 보면 저희 당에서 내놓은 법안을 보면 물류 중심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서횡단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통적인 부분, 그로 인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 통합으로 저희 지역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후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인터뷰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없이 저의 생각을 잘 전달드리고 그것이 취재보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첨언하는 거를 답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산업 인프라적인 문제 말고 내포 신도시가 행동도시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통합시청사가 대전이나 충남이 아닌 제3지역 지금 루머는 많이 돌고 있는데 강훈식 실장이 통합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상당히 그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산 천안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예산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산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이나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2016년부터 저희가 예산군청 건립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토지 매입이 끝난 상황에서 예산군청하고 예산군위에 있는데 10년 전 물가로 약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지대로 그런 청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가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까 제가 회견문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충남도 부채가 2조입니다. 순부채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 강훈식 실장님이 실제로 나와서 도지사가 된다 하든 아니면 저희 지금 현재 계시는 양진소 전 지사님이라든지 출마 의사를 밝힌 박수현, 박정현 저희 선배님들조차도 그거는 못할 겁니다. 이 지금 현재 2조 가까이 되는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어림추산에도 한 1조 5천억 원 이상 돼야 되는 채무를 얻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청사를 놔두고 새 청사를 짓겠다?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 정무적인 판단 말씀하시는데 천안 60만, 아산 40만 시민들의 대부분이 대전하고 내포의 싸움을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 지켜보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쿼터라는 그 오피스 그 사무실을 천안 아산에 두고 양청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엠바고 걸린 게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엠바고 내용으로 하면은 그냥 이 정도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허성혁 기자님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행정통합 법안이 이제 보류로 근데 이게 무산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완전히 그 뭐 끝났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어제 민주당 충남도당 기자회견 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골든 타임이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그 반전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말하는 일주일이 어떤 어떤 의미를 지금 현재 지금 국회에서 네. 임시회가 계속 되고 있고요. 네. 그 일주일이라는 얘기는 아마 그 국회에서는 임시회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국회에 가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그냥 국회 안에서 다니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주영 위원님이라든지 대구 경북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임시회 연장을 통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 회계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좀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 충남 대전만 이끌어 나간다면 이것이 뭐 멈추고 말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미 광주 전남은 시작이 됐거든요. 네. 모두가 안 가면은 괜찮지만 누군가 가기 시작했다면 저희가 멈춰 있다면 그 간격은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의 구분이 없이 아마 전국적인 국토개발에 대한 문제로서 인식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뭐 어저께 늦은 시간에 그 경북 쪽에 계시는 저희 같은 당직자분들하고 잠깐 국민의힘 당직자가 만났는데 왜 도대체 안 하느냐 이거는 좀 여야하고 뭐 정치적인 갈림이 아니라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여론이 대구 경북 쪽에서 일고 있어서 아마 임시회 연장에 대한 좀 카드가 만져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 뭐 전망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저희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천막농성 뭐 시작한다는 얘기.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동참하십니까? 네. 뭐 묻는 김에 하나 더. 어제 그 김태형 지사가 그 안고 없는 집빵을 어떻게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거칠게 표현을 좀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재정과 이제 권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권한 같은 경우에 민주당 자기가 김태형하고 이장우 지사가 냈을 때 그 법안에는 해야 한다라는 그 조문 조문이 민주당 법안에는 전부 할 수 있다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뭐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 불만에 대한 혹시 뭐 답을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네. 이장우 시장과 김태형 지사가 정말 행정을 하나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구나. 심지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거는 국가사무의 부분입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3법이 분리되어 있어요.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저희 예산군으로도 되돌려 보면 군위원이 조례 하나 발의하는데도 그 예산 집행과 행정 권한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권한 조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게 행정부에서 그냥 법안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협의와 법사위 행안위를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위헌 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되려 그 과정에서 제가 대산산업석유산업단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산이라고 한정되셨었어요. 김태현 지사하고 국민의힘 도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는요. 근데 거기에는 통합지자체 전체에 있는 석유산업 파악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확장하는 것이지 어떻게 권한을 축소시킨 것이겠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미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현 지사가 선거 때 하신 거 되돌아보시면 포퓰리즘 강행은 양승조 물러나라, 퍼주기 정책 한 더불어민주당 물러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채무가 5천억도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바꾼 지방 재정을 가지고도 채무 2조로 늘린 거는 김태현 지사가 충남도 부도 내기 직전까지 몰아놓고선 어떻게 정부 국민 혈세 갖고선 그 부도 막아보겠다는 심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권한하고 재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지라실 시장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